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코번트리 시티 대 레스터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번트리는 입스위치전 패배 이후 나선 8경기에서 5승 3무를 기록하며 리그 순위를 올렸고 FA컵에서도 4라운드에 진출했다.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사카모토 다스히로와 함께 팀이 완벽하게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아시안컵 일정이 있지만 워낙 좋은 선수가 많은 일본이기에 사카모토가 소집되지 않았기에 이 경기에서도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레스터는 2위인 입스위치와 승점 차이를 10점까지 벌리며 강등 한 시즌 만에 다이렉트 승격을 노리고 있다. FA컵에서도 승리하며 4라운드로 진출하는 등 좋은 한 해를 보내는 중이다. 다카와 이에아나초 등이 대표팀 차출로 팀을 잠시 비우긴 했지만 이 경기 연속골에 성공한 캐논을 비롯해 울브라이턴과 악군 등이 공백을 잘 메웠고 초우두리와 카사데이 등은 은디디의 공백을 지웠다. 레스터의 승리를 본다. 코번트리의 최근 폼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레스터에 비하긴 어렵다. 특히 승격을 위해 주축 선수의 차출이 있는 1월에 이미 여러 선수를 영입한 레스터기에 전력 누수 없이 원정에 임할 수 있다. 카사데이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 속의 악군과 마비디디, 캐넌이 기회를 노릴 레스터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첼시 대 풀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최근 리그에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 리그에서는 상승세의 루톤타운을 잡고 연승을 이어갔고 FA컵에서도 4라운드에 진출했다. 리그컵 준결승에서 1차전 원정을 패하긴 했지만 홈 일정이 남아있다. 비싸게 주고 영입한 카이세도 효과가 기대 이하인 건 사실이지만 갤러거와 페르난데스 등은 건재하다. 잭슨이 네이션스컵 참가차 팀을 비웠기에 당분간은 브로여와 스털링이 공격을 이끈다. 풀럼 역시 주중에 첼시와 마찬가지로 리그컵 준결승 일정이 있었다.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대의 우위를 점하며 나설 수 있는 경기가 아니다. 미넨의 탑 타겟인 팔리냐의 이적 루머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도 레이드와 윌리안 등 측면 공격수들의 최근 경기력은 인상적이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잭슨의 이탈 공백이 있지만 그건 이어비와 베시 등이 빠진 풀럼 역시 마찬가지다. 페르난데스와 갤러거 등 최근 좋은 경기력의 미드필더진이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홈팀이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팔머와 은쿵쿠 등이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라스팔마스 대 비아레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직전 경기에서 바르샤에 패하며 홈에서 이어오고 있던 무패가 끝났다. 그래도 승격팀으로 전반기를 10위로 마친 건 분명 의미가 있다. 카르도나와 마빈박, 라미레즈 등 돌파와 스피드를 갖춘 측면 자원들이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었고 하다디가 부진을 털어내고 최전방에서 해결 중이다. 하다디의 경우 모로코 팀 최종 명단에서 빠졌기에 정상적으로 리그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비아레알은 세비야 못지않게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유로파 리그에서는 렌과 마카비 하이파 등을 제치고 16강 직행에 성공했지만 하브리그 팀에 패하며 코파델레이 32강에서 탈락했고 리그에서도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도 부상과 징계, 차출 등으로 인한 전력 누수는 크지 않다. 헤라르드 모레노와 모랄레스 등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고 카프와 파레오의 중원도 가동될 수 있다. 접전을 본다. 비아레알은 최근 원정에서 레알과 발렌시아 등에 연패하는 등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래도 알비올과 쿠엔카를 비롯해 수비 라인을 지켜낼 선수들이 있고 모레노가 상대 측면의 침투를 경기 내내 잘 저지할 것이다. 90분 내내 일진일퇴의 공방을 펼칠 두 팀이 승부를 내지 못하고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제노아 대 토리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노아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상위권 팀인 볼로네를 원정에서 상대했는데 구두먼스의 골이 나오며 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최근 4경기에서 4위권 팀 3팀을 만났음에도 무패를 이어가며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다. 기대했던 레테기의 골이 적은 건 아쉽지만 구두먼슨이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 메시아스와 에쿠반 등의 지원도 활발하다.
토리노는 나폴리를 제압하며 6위인 아탈란타와의 승점 차이를 3점까지 줄였다. 자파타가 골은 없어도 최전방에서 미끼 역할을 충실히 하며 사나브리아와 블라시치 등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고 로드리게스와 지쥐가 나서는 수비도 안정적이다. 부상자 이슈를 털어내고 풀 전력으로 경기에 임하는 점도 상승세의 원인이다. 접전을 본다. 제노아의 최근 기세가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토리노는 홈, 원정 기복 없이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다. 특히 이네티와 리치 등이 나서는 중앙이 수비 라인 보호를 안정적으로 하기에 제노아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 토리노가 90분 내내 탄탄하게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낼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나폴리 대 살레르니타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토리노에 완패했다. 앙귀사와 오시멘 등이 네이션스컵 참가차 팀을 비웠기에 카요스테와 라스파도리 등이 대신 선발 출전했는데 주전 선수들의 이탈 공백을 메우지 못했고 교체로 들어온 마조치의 퇴장도 있었다. 그로 인해 상위권과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에 이번 홈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크바라츠엘리아와 폴리타노, 시메오네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살레르니타나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베로나에 승리했었다. 그러나 유벤투스에 패하며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시즌 내내 부진한 성적에 그치며 강등이 유력한 팀인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최근 최악의 분위기인 나폴리 상대로 원정이지만 공격적으로 승리를 노릴 것이다. 단, 디아가 팀을 이탈한 데다 중앙 미드필더 메지오레가 징계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다. 나폴리의 승리를 본다. 전력 누수가 있는 데다 팀 분위기도 좋지 않지만 최하위 팀 상대로 나서는 홈경기기에 분위기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지엘린스키와 로보트카 등이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 배급에 나설 수 있고 크바라츠엘리아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나폴리가 승리하고 최근 무승에서 벗어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휴식기를 3승 1무의 무패로 들어갔다. 시즌 초반 다소 주춤한 적도 있지만 강팀답게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 열린 평가전에서는 스위스 리그 2위 팀인 장크트갈렌을 잡았는데 안정적인 수비가 인상적이었다. 하이다라가 대표팀에 차출됐지만 바움가르트너와 캄폴 등이 중원을 책임질 수 있기에 전력 누수도 없고 오펜다와 시몬스가 좋은 몸 상태로 홈경기에 나설 수 있다. 베르너는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했다. 프랑크푸르트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매우 크다. 이번 시즌 팀 득점 1위인 마르무시가 이집트, 도움 1위인 샤이디가 알제리 대표팀에 차출되며 한 발 가깝게 팀을 비우게 됐다. 은쿤푸와 하우게 등이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본다. 홈의 2점은 차치하더라도 전력의 우위가 확실하고 상대는 주전 3톱의 2명이 자리를 비웠다. 포스베리와 시몬스의 이선 지원 속에 오펜다와 세스코가 공격을 이끌 수 있는 홈팀이 리드를 잡을 것이다. 라이프치히가 무난히 승리하고 승점 3점을 더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